이제 줌 강의를 맡은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주로 지난주 수요일 제 강의 때는 주로 블록체인 관련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 1시간이 지났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내용을 주로 우리 기본 상식, 코인에 관한 기본 상식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코인 메타에스 토큰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코인 열풍이 일고 있는데,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식은 사람들이 의외로 관심이 많은데, 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사용을 안 한다. 이거는 뭐 세상 안 살겠다는 말이나 똑같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에 대한 좀 진지한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회사 메타에서 토큰이죠. 오늘 우리 회사의 거래소에 올라 있는 메타페스티스에 올라 있는 우리 메타에스 토큰의 가격이 154불을 찍었습니다. 154불을 찍었는데, 이게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21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20만 원 넘었었죠. 우리가 지금 판매 가격이 2,200원이니까 여기에 판매 가격 대비해서는 약 100배에 가까운 이런 가격입니다. 현실적으로 판매 가격과 거래 가격이 100배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100배라고 하면 엄청난 수익입니다. 이 가격이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미 큰 돈을 번 것이죠. 거기에 초기에 구매했던 분들 작년 24년 2월 1일부터 650원 정도에 팔았으니까 요 가격 대비해서는 약 400배 가까운 돈입니다. 엄청나게 부른 거죠.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알기로 지금 이런 거래가 대비해서 판매가가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는 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우리 메타페스트의 마케팅에 참여한 분들, 회원들이죠. 이런 분들에게 특혜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우리의 주력 시장인 필리핀 쪽에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서 필리핀 쪽에도 4,000원인가 4불인가 하는 이런 정도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강한철 회장님께서는 지난번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지금 이것은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일종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현상이 거품인지 아니면 실제 현상인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가상화폐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해서 발전된 전자화폐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자화폐는 2008년도 10월 달에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P2P 방식, 개인 대 개인 방식에 거래되는 전자화폐가 인터넷에 뜨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 1월 3일 날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현실화되고, 이것이 블록의 첫 장이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네시스 블록이 작동된 거죠. 그 이후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이더리움의 비탈릭이라는 친구가 2013년도에 블록체인의 응용 기술을 개발함으로 해서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방면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더리움이 만들어졌던 당시의 기술이 뭔가 문제가 많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
블록체인 3.0 기술입니다. 여기에 에이다, 이오스, BNB, 트론, 또 혹은 요즘 많이 사용되는 솔라나 이런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은 제가 지난 시간에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코인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시작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맹함이라 그랬죠. 이 가상화폐를 알게 되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이런 KBS 보도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 그 옆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을 실수한 것 같아요. 코인으로 해서 작년 4월 달입니다. 24년도 4월 달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는데, 이때 비트코인 값이 급등을 하니까 코인 관련 관심이 높아지고 여기에 언론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젊은이가 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해서 코인으로 인해서 3,670억이죠. 3,700억을 벌었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것을 3,600만 원을 벌었다고 잘못 설명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양극단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래도 우리가 코인을 외면할 것인지, 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부를 획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도 1월 3일 비트코인이 나오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재 수단으로 사용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21년도, 22년, 23년, 24년, 25년 매해마다 유행병처럼 코인들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디파이라고 하는 코인이 굉장히 유행했죠. 디파이라는 게 파이가 파이낸셜 금융입니다. D가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 금융,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겁니다. 이게 22년도에는 NFT 코인이 되게 유행했습니다. NFT라는 것은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데이터 저장 기술인 NFT 기술이죠. 그러니까 주로 그림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를 사고 파는 것을 NFT 거래라고 합니다. 이것이 22년도에 대단히 유행했다가 지금은 좀 소원한 그런 경향이 있고, 23년도 들어서는 밈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켰습니다. 밈코인은 밈이라는 말이 재미, 취미 이런 뜻입니다.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이다 이런 뜻인데, 특별한 블록체인 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코인이다. 이것이 23년도 혹은 작년도 올해 초에까지 굉장한 붐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지금은 다소 소원한 그런 느낌이 있고, 작년 올해 새롭게 등장한 단어가 디핀 코인입니다. 디핀 코인은 플랫폼 참여형 코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 들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코인이죠. 코인이 여러 가지로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코인 종류로 이렇게 분화가 시작됐는데, CBDC라는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드린 그림이나 설계도 이런 것들을 가치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로 관리하는 NFT 기술, 그 다음에 지금 미국발로부터 시작된 그 스테이블 코인, 국가 화폐와 가상화폐를 연동하는 그런 화폐죠. 그 다음에 주식형 코인 STO, 그 다음에 실물 자산행 토큰 RWA, 그 다음에 우리가 재미로 만든 밈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는 용어를 쓰는데, 디지털 화폐는 전자화폐죠. 이 전자화폐를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전자화폐, NFT, CBDC 이런 용어들이 쓰는데,
용어들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의미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IT 통신 기술을 이용한 인터넷 상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코인 이야기하면 알트코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알트라는 것은 뭐 모방형이다, 가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모방형 코인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비트코인을 코인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모방한 수많은 코인들이 있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코인은 비트코인이고,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만든 수많은 코인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알트코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스캠 코인이라는 건, 스캠은 가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짜로 코인을 만들어서 가치가 없는 코인을 가치가 있는 양 이렇게 막 팔고 거래하고 하면서 주로 뭐 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됐다 그럴까, 이런 걸 우리는 스캠 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코인을 이야기할 때 코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토큰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전자화폐라 그랬습니다. 이 전자화폐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일반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시스템도 필요하고, 코인 채굴을 할 경우에 채굴 시스템도 필요하고, 기록을 남길 때는 기록을 남기는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코인을 전자지갑에 모아두는 전자지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일반 통신 플랫폼하고 연결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들이 시스템을 우리가 하나로 이야기할 때 메인넷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인넷이 중앙의 연결 장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 부대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인넷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로 생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태계를 갖춘 그런 코인, 그런 블록체인을 에서 사용되는 코인을 우리는 코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코인이라고 하고, 자체 메인넷을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목적이 다른 목적일 경우에는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회사의 메타에서 토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메인넷은 우리는 그 트론을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트론 메인넷을 사용하고, 우리는 게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목적이 블록체인 개발 회사가 아니죠. 게임 플랫폼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우리가 트론을 쓰고, 트론을 빌어서 우리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블록체인 전문 개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토큰과 코인의 구분은,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 코인, 다른 그 생태계를 빌어서 사용하면 토큰,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을 코인이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만든 수많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코인들을 우리 알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는데, 알트코인도 발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코인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에 결제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제라는 말은 가게에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죠.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뭐 어디에서 직접 지불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결제 토큰이라고 이야기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국가의 원화죠. 우리나라 같은 원화, 미국의 달러,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엔화, 이런 것들과
연동해서 고정화시킨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것은 유틸리티가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치가 있는 이런 토큰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특별한 기술보다는 사용자가 늘어나면 가치가 높아지는 코인을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밈 토큰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재미로 흥미 위주로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본다 뭐 이런 코인을 밈 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메타에서 코인의 그 백서에 보면 거버넌스 토큰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은 일종의 뭐 관리 이런 뜻이죠. 우리가 정부 조직 이런 걸 거버넌스라고 하고 혹은 뭐 우리가 민간 조직 이런 것도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게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게임 플랫폼을 돌리기 위한 관리형 토큰, 그래서 우리 코인을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인 종류들은 뭐 굉장히 많은 코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코인 마켓캡이라는 거래소에 올라 있는 코인만 해도 그러니까 세계적인 어느 정도 인정받는 코인 종류만 해도 11,000종 이상이 있고 지금 국제적으로 개발되는 코인 종류가 최소 20만 종 이상이 되는 걸로 앞으로 이 코인들이 우리가 주식을 대체하고 각종 그 거래 시스템에서 코인이 전체적으로 그 포지션을 차지할 거기 때문에 다양한 코인들이 앞으로도 엄청난 종류의 코인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에 코인을 크게 분류를 하면 플랫폼 코인이 있고 유틸리티 토큰이 있고 거래용 코인이 있는데 이걸 딱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은 우리가 그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을 우리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것을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바이낸스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여기에 솔라나 블록체인 플랫폼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플랫폼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중에서 트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우리 메타에서 토큰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유틸리티 토큰이라는 말은 사용형 토큰이라 그랬죠. 이것은 블록체인 기술 중심이라기보다는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해서 만들기는 했는데 이 자체 토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코인이죠. 한때는 사람들을 오해해서 코인은 가치 있는 것이고 토큰은 가치 없는 것이고 이런 말을 유행병처럼 퍼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토큰을 사용자가 많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토큰이 BNB 토큰이죠. 바이낸스 거래소에 사용하는 BNB 토큰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래용 코인은 우리가 각종 거래 행위, 뭔가 주고받는 이런 때 주로 쓰는 코인을 거래용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비트코인인 그 오리지널 코인도 있고 테드 이거 유틸리티 코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도지코인은 밈코인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래용 코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건데 그 옆에는 보면 더 세분화해 놨습니다. 여기에 플랫폼 코인, 유틸리티 코인, 결제 코인, 프라이버시 코인, 정권행 코인, 게임 코인, 컨텐츠 코인, 데이터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인이 많은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분류도 좀 복잡해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류하거나 발행 방식에 따라 분류하거나 블록체인 구조에 따라 분류하는 이런 방식들이 나옵니다. 기능적으로는 거래에 주로 쓰이거나 아니면 플랫폼에 주로 쓰이거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유틸리티 사용자용 쓰이거나 아니면 정권행 토큰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발행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ICO 방식이라든지 IFO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블록체인 구조로 봐서는 공개형 블록체인 그 다음에 약간 비밀이 보장되는 사설형 블록체인 이런 것들로 해서 분류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인에 관한 용어는 코인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고, 블록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면 코인, 자체 메인넷을 가지고 있지 않고 빌어서 만들면 토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ICO라는 것은 코인 판매 방식입니다. 코인의 주식을 팔 때 주식을 상장하기 전에 사전 판매하는 방식을 IPO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따온 용어인데, ICO라는 것은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사전 판매하는 방식을 ICO라고 합니다. 여기 ICO는 이니티얼, 사전에 코인을 거래한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백서라는 말은 이 코인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전반적인 일종의 사업 계획서죠. 이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백서라고 합니다. 이 백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백서를 함부로 바꾸거나 이러면 코인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토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메인넷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드 포크와 소프트 포크는, 하드 포크는 만들어진 블록체인이 문제가 있어서 이걸 대폭 바꾸는 걸 하드 포크라고 하고, 일부 조금 바꾸는 이런 걸 소프트 포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코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대표 코인인데, 비트코인을 모방해서 만든 디지털 화폐, 전자화폐 중에서 국가가 발행하는,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코인, 그걸 우리가 CBDC라고 합니다. CBDC는 코인이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그 법에도 CBDC, 우리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가상화폐에는 분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까지 실험을 하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최근까지 실험을 하다가 스테이블 코인이 붐이 일면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CBDC는 일단 보류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 중에서 우리 회사와도 관계 있는 NFT죠. 이 NFT가 22년도에 굉장한 붐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NFT라는 용어의 글자가 난펑기블 토큰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말을 쓰는데, 대체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비트코인 한 개와 비트코인 한 개, 이더리움 한 개와 이더리움 한 개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도 대체가 되죠. 1대1로. 그런데 NFT는 대체가 안 된다는 말은 이런 거죠. 옆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나른한 원숭이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그 NFT 토큰입니다. 이것은 같은 작가들이 만들었지만, 같은 작가들이 같은 주제로 만들었지만 그림이 다릅니다. 다르면 이것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같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 아니고, 누구는 이걸 뭐 1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는 이걸 3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체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NFT는 주로 이제 그림이라든지 설계 도면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저장 보관하는 이런 기술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데이터의 원본 증명 기술입니다. 데이터 중에서 인터넷에 있는 그림들은 복사하기가 쉽죠. 우리가 카카오에 들어가 보면 카카오 안에 있는 이모티콘을 복사해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가 뿌리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작가의 그 그림을 그린 작가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저작권 보호를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화하면 이것을 함부로 복제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원본 증명 기술이라고 합니다. NFT를 원본 증명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갱마에서 쓰이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말은 한 마리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복사해 가지고 막 쓰고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 갱마는 그 온라인 갱마죠. 이 갱마는 NFT화된 갱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NFT는 단순한 인터넷상의 그림이긴 하지만 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두권을 쓴 원숭이라는 외계인이라는 주제하에 만들어진 이 그림들이죠. 이 그림을 요 회사의 크립토펑크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건데 요걸 10,000가지 종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경매가 시작되면서 경매 시장이 요 10,000가지가 약 6천억 정도가 되는 걸로 그리고 그 중에 요 파란색으로 된 요 번호가 5822번인데 요거 하나만 8,000이더입니다. 8,000이더면 지금 이더리움 한 개가 500만 원, 600만 원 가까이 하죠. 이런 경우 생각해 보면 약 한 500억 정도 된다. 요 그림 하나가. 우리가 이 NFT 그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마, 말을 갖다가 잘 관리하면 엄청난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NFT를 전문 판매하는 거래소들은 국제 거래소는 대부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업비트에도 들어가면 NFT 마켓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양한 NFT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 NFT 세계 최대 거래소는 오픈시라는 거래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그 경마도 일부 올라 있고 앞으로 여기에 본격적으로 우리 경마를 경매를 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코인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난리죠. 스테이블 코인은 여기 스테이블이라는 말이 안정화되어 있는 코인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달러라는 돈이 세계 기축통화죠. 미국에서 발행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인데 이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코인을 1달러 1코인으로 고정화시키는 거죠. 이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인을 국제적으로 거래하면서 장단점에 모두에 속하는 게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 때문에 코인에 관심을 갖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소득을 창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가격이 변동되면 결제용으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수출을 1억을 하고 1억 수출 대금을 코인으로 비트코인으로 받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손실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 회계 처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1달러를 1코인에 고정시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코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인이 만들어질 수 있죠. 달러는 미국 국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USDT가 있죠. USDT는 그 홍콩에 본사가 있고 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유력 코인을 담보금으로 해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처럼 좀 퍼지고 있고 거래량이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위기를 느낀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낸 것이 USDC입니다. USDT는 USD가 달러죠. USD를 달러를 토큰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고 USDC는 달러를 코인으로 만들었다 이런 건데 USDT는 테드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USDC는 미국의 서클이라는 회사에서 만듭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 종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 6월 17일이죠. 미국 상원에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든다라는 것을 상원에서 통과를 시키고 하원에서 7월 17일 통과시키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인 7월 18일 날 이것을 서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한 겁니다. 합법화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된 그 이유는 USDT가 그러니까 홍콩에 근거를 둔 USDT가 달러 1달러와 1코인 1USDT를 연동한 이런 것들이 사용하기 편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것이 거래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본사가 홍콩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코인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앞으로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의 사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기축통화인 달러를 국제적으로 송금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죠. 은행에 가서 외환을 바꾸어서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외국에 송금하는데 빨라도 하루 혹은 3일 일주일씩 걸리고 절차도 굉장히 복잡한 데 비해서 USDT는 바로 뭐 몇 분이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가죠. 그리고 수수료도 많이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다 보니까 많이 이용되는데 이 USDT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달러 사용량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달러 패권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의 위상에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서둘러서 미국에서 만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써라 이런 뜻으로 합법화 시킨 겁니다. 합법화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그 담보금이죠. 담보금을 미국 국채를 이용합니다. 지금 USDT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 만드는데 주로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BNB에서 바이낸스에서 만들면 바이낸스 자체 담보금을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트론에서 만들면 트론 자체 담보금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인데 지금 미국에서 만드는 미국발 USDC 혹은 미국에서 만드는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을 미국에서 인정하는 코인을 만들려고 하면 미국 국채를 사야 됩니다. 미국 국채를 1000억을 샀다 그러면 1000억 원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늘어나면 미국 국채 판매가 늘어난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수출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발행한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미국이 인정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가 사용함으로 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결과가 오죠. 여기에 그 위기를 느낀 지금 유럽 연합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각국이 미국의 달러를 가지고 국제 거래도 하고 결제 코인으로까지 사용된다고 하면 앞으로 국가별 개별 국가들의 화폐가 위상이 크게 약화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서둘러서 지금 입법화시키고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O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STO라는 게 이게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입니다. 시큐리티란 말이 비밀 보안 이런 뜻도 있지만 사전에 찾아보면 여기에 주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토큰화해서 거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토큰 정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권하고 디지털 자산하고 중간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STO 정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자산 자산 가치가 불분명하죠. 자산 그 담보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세계 각국에서 이 가상화폐를 실물화폐가 아닌 그냥 가상화폐라는 이름으로 거래를 했는데 주식은 회사의 주식이 자산이죠. 주식을 근거로 한 거기 때문에 실물 가치가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부터 합법화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합법화를 못했는데 지난해 국회에 계류돼서 아마 이달 다음 달 중에는 우리 국회를 통과할 걸로 STO 관련 법안이 통과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주식을 근거로 해서 토큰화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한다 그런 뜻입니다. 미국은 이미 제도화가 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 미국 정권관리위원회죠. SEC가 코인으로 인정하는 이런 코인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죠. 이런 코인 중에는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거래되는 이런 코인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O 코인을 확장한 개념으로 RWA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RWA 코인은 여기 보면 리얼 월드 에셋이죠. 실물 자산 토큰입니다. 실물 자산 토큰은 우리가 실물 자산이라는 것이 주식만 있느냐, 주식 말고도 실물 자산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혹은 뭐 쌀이라든지 뭐 밀이라든지 혹은 석유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물 자산이죠. 가치가 평가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서 자산 평가를 받아서 국가의 허가하에서 발행하는 코인이 RWA 코인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굉장한 붐을 일으킬 걸로 다양한 분야의 토큰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STO 관련 법안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내용면에서 보면 RWA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RWA 코인은 여기 보면 아발란체, 체인링크 뭐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이 나와 있고 이런 코인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밈코인이죠. 밈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로 만든 코인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담이나 영감을 얻어서 만든 암호화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 코인이 도지코인이죠. 도지라는 말은 일본어 한자로 도제라는 말입니다. 도제를 도지라고 그러죠. 일본의 시바라는 지방에 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진도에 나오는 진돗개가 유명하죠.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시바라는 동네에 있는 개가 영리하고 유명한 개인데 이 개를 모방해서 만든 코인이 도지코인입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이 특별한 뭐 주제가 특별한 뭐 기술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만든 코인인데 이것을 세계적인 여론 주도가인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 하면서 도지코인이 떴다 내렸다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에 비슷한 코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바에 나오는 개니까 시바이누라는 코인을 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미로 만든 코인이고 시바이누도 한때 많이 떴죠. 페페 코인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코인이죠. 시바이누 코인이 있고 플로키 코인은 일론 머스크가 키우는 개 이름이 플로키입니다. 그래서 그 개 이름을 가지고 만든 코인이고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코인 밈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페페 코인이 슬픈 청개구리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이더리움 재단에서 만든 코인입니다. 이런 코인들을 적절하게 많이 써먹은 데가 솔라나라는 그 블록체인 플랫폼 회사에서 다양한 그 밈코인을 개발해서 띄우면서 밈코인이 붐을 일었고 올해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날 발행한 코인이 트럼프 오피셜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붐을 일으켰죠. 이런 재미로 만든 코인이 유행했고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가면 다양한 이런 밈코인들이 실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테란노를 중심으로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인이 디파이 코인이죠. 디파이는 디센트럴라이저 파이낸셜, 파이낸셜이 금융이라는 뜻이죠. 디센트럴라이저라는 거는 탈중앙화란 말이니까 쉽게 말하면 코인을 이용해서 뭐 돈놀이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금융 돈을 빌려주고 뭐 은행에서 혹은 뭐 캐피탈에서 돈 빌려주고 하는 이런 거 말고 코인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는 거 이걸 디파이라고 합니다. 이 디파이라고 하는데 디파이 방식에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코인 트레이딩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딩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코인을 스테이킹해서
그 스테이킹 묶어 놓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 이런 것도 있고, 혹은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쇼핑몰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뭐 코인으로 나눠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스테이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말을 말뚝에 묶어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일종의 저금을 해 놓으면 거기에 이자를 받는 방식이 스테이킹입니다. 우리 은행으로 말하면 정기적금,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일정한 동안 찾지 않겠다고 맡겨 놓으면 이자를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코인에서는 스테이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테이킹을 할 때는 코인을 맡겨 놓고 그러면 맡기는 기간 동안 락업이 걸립니다. 코인을 내 맘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 원금의 이자까지 주는 게 스테이킹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디파이 시스템들이 시중에 지금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웹키라든지 뭐 에이픽스라든지 올림푸스 다오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오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은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코인 중에 한 가지가 디핀 코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D라는 말은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라는 뜻이고, 핀이라는 말은 여기에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구조에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참여형 코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보면 디핀 코인이라는 게 물리적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한다 뭐 이런 뜻으로 디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에 참여함으로 해서 보상을 코인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참여하면 보상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유튜브를 하나 잘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고객이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돈을 주죠. 이런 돈을 주는 것을 돈을 받지 않고 코인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이런 것을 디핀 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에어비앤비나 우버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에어비앤비는 호텔이 없이 호텔 장사하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죠.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호텔이 필요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빈 방을 여행객들에게 빌려줘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있죠. 이걸 중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에어비앤비인데, 이런 방식의 에어비앤비는 참여를 하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코인으로 주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우리가 디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디핀 코인을 만드는 블록체인 플랫폼이죠. 이더리움으로도 만들고 솔라나로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블록체인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디핀 코인을 만듭니다. 그 디핀 코인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코인, 헬륨, 그 다음에 로암 이런 것들입니다. 가령 로암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는 무선 통신을 중계하는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죠. 근데 이 와이파이가 굉장히 좋은 거는 하지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혹은 내 집에 들어갈 때마다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써야죠. 그러면 무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가는 데마다 와이파이를 연결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암이라는 플랫폼 회사에서 인터넷 플랫폼을 만들고 여기에 등록하는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가면 내가 와이파이를 별도로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와이파이가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수많은 와이파이들이 있는데 이것을 로암이라는 회사에서 알아서 등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 로암이라는 자기가 쓰고 있는 사무실, 자기가 쓰고 있는 공간에 있는 와이파이를 로암에 연결을 해주면 그 대신 그 로암이라는 코인을 줍니다.
그러면 이 로암이라는 회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그 연결자들을 플랫폼에 담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영업 활동을 통해서 로암 코인의 가치를 올리는 뭐 이런 것들이 디핀 코인의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인을 판매하는 판매 방식입니다. 판매 방식 중에는 ICO라는 판매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IEO라는 판매 방식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STO에 대해서는 정권행 토큰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ICO는 코인을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팔기 전에 사전 판매하는 방식을 IC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니티얼 코인 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코인을 거래하는 것을 ICO라고 하죠. 한때 ICO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파일 코인이 ICO를 통해서 1조 8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모아졌는데 파일 코인이 그 당시에 백서 한 장으로 모은 코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위기를 느낀 미국 정부가 ICO 금지령을 내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ICO 붐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 ICO가 가짜 백서를 대충 만들었거나 완성하기 어려운 기술을 백서에 써서 코인을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인이 가치 있는 코인인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이 코인이 이 백서가 검증될 수 있는지 확인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더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 그것이 거래소라고 보고 코인 거래소는 좀 블록체인 이런 걸 잘 알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소가 검증해서 거래소가 상장하기 전에 거래소에서 파는 일종의 사전 판매 이걸 IEO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거래소가 판매한다. 거래소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기 전에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의 코인을 판매하는 행위를 IEO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IEO도 거래소가 초기에는 국가가 대부분 허가한 이런 게 아니고 개인들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엉터리 거래소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이 확인되지 않은 코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거래소들이 막 상장시키는 이런 거래하는 IO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신도 많이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그 거래 방법 사전 코인 판매 방식이 런치패드라는 방식입니다. 이 런치패드라는 방식은 런치패드는 우리가 우주선이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그 발사대를 런치패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으로 마음대로 거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떠나는 이걸 상상해서 런치패드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래소들에서 거래소에 상장하기 전에 사전 판매를 해보는 거 이걸 런치패드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코인을 만든 회사는 판매 가능성을 타진을 해보고 또 일종의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고 거래소는 이 코인을 사전 판매해 봄으로 해서 이 코인을 홍보하고 코인을 그 가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코인을 넣어 놓는 지갑 형태로 핫월렛, 골드월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핫월렛이라는 말은 온라인상에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지갑이죠. 우리가 메타마스크라든지 트러스트라는 이런 것들이고 골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해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USB 같은 데 담아서 이렇게 인터넷과 분리해서 저장하는 방식을 골드월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래소 같은 데 이런 데 한꺼번에 모여 있는 지갑을 중앙화 지갑이라고 하고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갑 트러스트라 아니면 메타마스크 이런 걸 탈중앙화 지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는 중앙화 거래소, 탈중앙화 거래소로 분리합니다. 중앙화 거래소는 여기에 섹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센트럴라이즈죠. 그러니까 중앙화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썸이나 업비트나 뭐 바이낸스나 이런 겁니다. 탈중앙화 거래소는 그런 중앙화 거래소를 통하니까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갑 안에서 스왑 형태로 다른 코인과 이렇게 교환함으로 해서 거래한다. 그래서 이걸 탈중앙화 지갑 덱스 거래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코인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드리죠. 우리 코인은 주식형 토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TO를 주식형 토큰이라고 이야기했죠. 메타S 토큰은 주식형 토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게임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플랫폼 코인이면서 사용형 코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그 배당을 해주니까 정근행 코인, 주식형 코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게임 코인들은 다양한 게임 코인들이 개발되고 있고, 여기에는 초기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보통 1000배 이상 이런 수익률을 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1600배 이렇죠. 그래서 게임 코인의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크게 오르지 않다가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때가 있죠. 이런 것은 일반적인 코인도 다 비슷한 경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크게 불어나지 않다가 공중부양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어웨이크 타임이라고 합니다. 코인이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다렸다가 코인을 팔아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죠. 샌드박스가 이런 게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게임 코인입니다. 우리 코인 메타S 코인은 수익 배당형 NFT 갱마 플랫폼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큰이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는 블록체인 개발 회사가 아니고 NFT 갱마 플랫폼 개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이 위주가 아니고 NFT 갱마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토큰이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갱마 플랫폼 코인입니다. 여기에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그 강한철 회장님의 사업 수완이 크게 중요합니다. 게임을 통해서 큰 돈을 벌어본 분이고, 여기에 게임에 대한 그 기술이죠.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기술, NFT 기술, 인공지능 기술, 가상현실, 정강현실, 이런 기술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 기술이 어느 정도 게임의 완성도가 나올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진이라고 그랬죠. 우리 회사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 회사들입니다. KT, 넥슨, NC소프트, 웹젠, 위메이드,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이 우리 게임을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게임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실체가 분명하죠. 베트남의 개발진들이 분명히 있고, 여기에 우리 그 핵심 그 리더들을 모아서 연수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여기에 합법적으로 하는 그 우리가 인허가 사업, 이런 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메타S 토큰은 여기에 보면 메타S 토큰에 관한 그 백서 내용의 일부죠. 여기에 그 거버넌스 토큰으로 해서 24년도 2월 1일, 그러니까 작년 2월 1일 날 2억 개를 발행했다고 돼 있고, 여기에 그 수익 배당으로 우리 메타페스트의 플랫폼 시스템 수익률, 그 다음에 메타페스트 거래소 수익, 상장 그 수익, 이런 것들을 배당해 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술은 그 트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바이낸스 기술이죠. BNB 기술이 BF20, 이더리움 기술이 ERC20, 트론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TRC20인데 트론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
전 세계가 많이 쓰는 게 이더리움 기술인데 이더리움 기술이 이체비가 비싸고 이체 속도가 느립니다. 근데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은 속도가 느리면 치명적이죠. 그러다가 이체료가 비싸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 기술을 사용한다. 트론은 이체비가 싸고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쓴다. 그걸 보면 되고, 지금 코인을 통해서 뭐 돈을 버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BNB 코인이 10,000배 이상 부른 걸 볼 수 있죠. 이더리움 코인도 뭐 1,800배 일 불었는데 우리가 코인에 초기 투자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우리 코인을 STO 그러니까 정권행 토큰이니까 최소 2,000개 이상을 보유하면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각종 발생하는 수익을 배당으로 준다. 월 배당입니다. 그래서 배당에 사용되는 것은 우리 메타버스 갱마의 시스템 수익, 그 다음에 갱마에 부과되는 아이템 판매 수익, 그 다음에 우리 자체 거래소 수익, 우리 거래소가 굉장히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행하는 크립토 카드 수익, 그 다음에 우리가 게임기를 보급하는 그 수익, 이런 것들을 배당금으로 준다, 뭐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우리가 2,0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월 배당이 올지는 실제로 이제 닥쳐봐야 알지만 우리 회사가 곧 이제 게임이 본계가 되죠. 이미 채널방을 통해서 계속 훈련을 하고 있고 아레나 경기장을 통해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곧 게임이 시작되면 수익이 발생하고 다양한 수익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 수익을 통해서 배당금이 발생할 건데 만약에 1년에 1조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코인이 2억 개니까 코인 한 개당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0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00개면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해 한 개수를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더 많은 수익금이 발생할 겁니다. 또 수익금이 1조가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1조가 발생한다고 하면 월 1,000만 원의 수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임이기 때문에 월 1조 수익이 결코 어려운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코인이 벌써 200불 가까운 이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상장 시기까지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장 시기가 그리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 지금 현재 벌써 약 100배 가까운 이런 그 거래소 가격과 우리 판매 가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 상장될 때는 300불 혹은 400불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소 가격이 실제로 가격으로 이제 제3의 거래소, 객관적인 다양한 거래소에서 우리 코인을 약 70개 이상 거래소에 상장할 거라 그랬으니까 그런 거래소에 인정받는 코인 가격이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우리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코인 가격을 견인하는 내용은 우리 게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이 좋은 플랫폼이라고 보고 협력사들이 얼마나 유력한 협력사들이 들어오느냐, 또 우리 메타에서 코인 거래량이 얼마나 되느냐, 또 우리 플랫폼을 확장해서 다양한 앞으로의 사업들이 확장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실제로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코인 가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1,000만 명이 넘어서는 순간 우리 코인의 가치는 100조 이상으로 충분히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다양한 우리 코인 사용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으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